순직 해병특검은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합니다. 최 해병 순직 2년 2개월 만이자 지난해 3월 공수처 조사 이후 1년 6개월 만에 수사기관 출석입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소환을 앞두고 그의 분신처럼 활동해온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조사했습니다. 이번이 5번째 조사입니다. 특검 조사 길어지는데 입장 따로 있으실까요? 다른 입장은 없습니다. 네. 특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TBC가 입수한 텔레그램과 통화 녹취록에는 박 전 보좌관이 장관을 거론하며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장관님께서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8월 21일에는 수사를 맡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사단장에게 장관이 발표 내용을 수정하자고 했다면서 문제가 식별된 4명이란 표현을 그냥 4명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4명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와 관련해 군검찰에 출석해서도 박 대령에게 수사 기록을 요구했다고 진술하며 장관님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애순이라는 군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관식이처럼 살아왔습니다. 특검은 국가인권위가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를 기각하는 과정에서도 이 전 장관의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그런데 이종섭 전 장관의 측근 박진희 보좌관의 수상한 행적을 저희 JTBC가 하나 더 확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한 달 만에 말을 180도 바꿔버린 해병대 부사령관. 이 사람이 진술을 번복하기 직전에 박 전 보좌관이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취재한 겁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은 2023년 8월 4일 군 검찰에 출석해 나흘 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합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로 장관 집무실에 도착했는데 이 장관이 크게 4가지를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된다. 법적 검토 결과 사람에 대해 조치하면 안 된다.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등의 지시였습니다. 정 부사령관이 장관을 만난 시간은 오후 2시 10분쯤. 약 2시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사단장 등이 포함된 수사보고를 받고 격노했고 02-800-7070으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이 장관이 자신에게 수사 관련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술 한 달 뒤인 9월 7일 정 부사령관은 국방부 검찰단에 편지를 보냅니다. 장관 지시에 대한 자신의 진술을 바꾸겠다고 한 겁니다. 정 부사령관은 실제 누구누구 수사 언급, 혐의자 특정은 장관이 아닌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한 말이라고 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강압이나 회유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진술 정정 직전 정 부사령관이 박진희 군사보좌관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JTBC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편지를 보내기 전날인 6일 15분 넘게 통화하고 편지를 보낸 날인 7일에도 3차례에 걸쳐 약 8분간 통화한 겁니다. 지시는 실제 이 전 장관의 발언이었다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메모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게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법무관리관님. 장관님의 말씀을 적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돼 했을 때 누구냐고 했냐고요. 그래 예를 들어서 표현한 겁니다. 특검은 정 전 부사령관 진술이 바뀌는 데에 이 전 장관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그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측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화를 걸어 발표 내용을 바꾸라고 압박한 사실이 JTBC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식별된이라는 표현을 빼라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식별된 인물 중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오늘 특검에 출석하면서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애순이라는 군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관식이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 박 전 보좌관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게 전화한 건 지난 2023년 8월 국방부가 최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기로 돼 있던 당일 오전 10시쯤입니다. 이종섭 장관이 전화해 발표 내용을 수정하자고 했다면서 수색 활동을 부여받은 4명이라는 표현과 4명 앞에 붙어있는 문제가 식별된 이란 표현을 빼자고 말합니다. 4명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임 전 사단장 앞에 붙어있던 문제가 식별된 이란 표현을 빼자고 했다는 겁니다. 수사단장이 장관님 지시라면 대변인실에 얘기해서 빼라. 나는 못 빼겠다고 맞서자. 박 전 보좌관은 발표에선 빼고 백브리핑으로 설명하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수사단장이 재차 그건 군사보좌관실 조사 결과가 아니냐고 맞서자 다시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면서 통화가 끝납니다. 결국 이날 오후 국방부는 임 전 사단장 등 4명의 혐의 내용을 빼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담아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전 보좌관은 압박 의혹엔 말을 아꼈습니다. 최상병 사건 혐의자 줄이라고 압박하신 건 맞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특검에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발표 당일 통화에 앞서 8월 16일, 8월 20일 등에도 압박성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참고인 신분이던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